이준석입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네네네. 아유. 사무장에 상의될 일이 있어가지고. 예. 네네. 지금 서초동에 있어가지고 별빛나 해가지고요. 아 서초동 안에 저녁 뭐 제가 말씀을 하니까 아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예. 아 그럼 오세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그 뒤에 더 내용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이준석 의원이 어떤 기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인 거죠, 이게? 이준석 대표가 네. 이제 기자에게 이제 이 녹음을 들려준 것으로 지금 보여요. 이제 그걸 다시 녹음한 거기 때문에 음질도 조금 뭐 좋지는 않긴 했는데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당시 당 대표가 네. 김건희 여사와 만나서 포항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 예, 그러니까 녹취에 보면 네. 이제 제가 서초동 와 있는데 상의될 일이 있어서요. 예, 그럼 만나자 해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이 녹취, 그러니까 이 녹음 내용과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이제 설명까지 했다고 해요. 이제 해당 기자한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북도당 위원장이 현역 포항시장 말고 딴 사람 밀겠다고 하면서 이게 김건희 여사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사랑 만난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사가 밀었다고 알려진 그뭐 문충훈이라는 그 분이 아니라 당시 현역 시장인 이강덕 시장이 경선을 통해서 받긴 받아요. 근데 어쨌든 이 녹취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대표가 시장 공천 후보를 가지고 만났고 논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 네.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돌이켜 보면 김영선 전 의원 네. 공천기에 그건 대통령 육성이 있잖아요. 김영선 주라고 했다, 좀 달라고 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태우 전 이제 강서구청장에 대한 공천 과정, 네. 그다음에 지금 포항시장의 공천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사실상 광범위하게 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물어야겠으나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 자체도 저 과정을 보면 지금 이강덕 당시 포항시장이 컷오프 됐다가 살아나는 과정이 예, 이준석 당시 대표가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아니다. 그 사람은 좀 적절치 않고 경쟁력은 이강덕 시장으로 가자 해서 그게 뒤집혀서 다시 지금 현재 이런 이게 바로 잡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은 굉장히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킬레스건을 건들면서도 네. 본인은 제대로 바로 잡았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케이스를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을 보고 있는데 이제 더 나올 공산이 있겠죠. 네. 창원지검에 가서 네. 이준석 그 의원이 보따리를 풀면. 네. 아니 그 지금 여기 세 분 혹은 뭐 우리 기자니까 네 분 계십니다만 이제 저희 보통 사람들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저 공천에 개입하는지 감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아유 이번 공천은 좀 뭐 신선한 인물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지역마다 내가 꽂아놓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한 10명 중에 한 3명은 대통령 목 혹은 뭐 3명은 뭐 정당 목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 워낙 당선이신 분이라 힘 좋을 때라 저 때는 뭐 다 그냥 얘기하면 다 되는 건지 감이 좀 없거든요. 과거의 예. 예를 봐도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했을 때야 당연히 대통령 입김이 컸을 거고 네. 이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2016년 총선 거기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당의 공천에 개입했다. 이게 이제 실형 선고를 받은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여기에 걸려서 그 단죄가 된 건데 네.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은 구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좀 공천 단계에서 개입하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거냐? 네. 대통령께서도 나는 의견을 말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셨듯이 네, 네, 네. 대통령은 1호 당원이었고 1호 당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공천에 더 좋은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면 의미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이게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규정한 그 법의 정신에 안 맞는 거냐 거기에 대한 판단은 더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우리가 네. 문재인 정권 때 예를 들어서 네. 뭐 사실관계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선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단계에서는 과연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전혀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내일도 아니고 나랑 상관도 없고 그렇게 했겠느냐 또 그게 맞느냐 그런 여부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정치라는 네, 것이. 네. 그러니까 결론은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은 구별해야 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당원인 대통령이 당원이 아니면 말이 안 되죠. 네. 당원인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과 관련해서 당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분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디까지 문제가 되냐 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은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네, 하는 해야 게 된다. 순서인데 네. 워낙에 이게 이제 녹취가 나오고 하니까 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다. 저는 그 정도 생각해요. 그 혹시 그 공천 개입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혹시 당의 가장 중요한 일이 공천이잖아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 당무 개입은 어떻습니까? 당무에는 개입됐다고 봐야 되나요? 당무 개입이요. 네. 공천도 당무의 일부니까 매우 그렇게 중요한 하면은 당무잖아요. 뭐 근데 이제 그것도 같은 뭐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잖아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당원인데 네. 대통령이 네. 물론 당의 직책은 없지만 네. 또 예를 들어 일반 평당원이라도 당 대표랑 대화할 자리가 있으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나 무슨 후보가 좋은데 누구를 해주세요. 이 사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얘기가 네. 똑같은 발언인데 그럼 대통령 당선인이 했기 때문에 이건 압력이어서 그럼 이 사람이 공천이 됐다라고 쳐도 이게 선거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랑 이게 배치되는 거냐라는 판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네. 과거의 윤석열이 현재 윤석열을 잡고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 네. 서울지검장이던 윤석열 당시 네. 지검장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엮을 때 네. 중립적인 선거 개입 부분들을 공천 개입과 광범위한 해석을 통해서 진역형을 우용했단 말입니다. 예. 새로운 걸 창조해냈어요, 그분이. 예.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이 규정을 만들어 놔서 공천 개입도 선거 중립의 의무의 위반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법 영역에 가져다 놨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공천 개입이냐, 공천 개입은 선거 개입의 중립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당무 개입으로 봐야 되냐, 이 논의 자체가 이제는 본인의 과거의 윤석열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그 벗어날 수 없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그 선을 그어놨군요. 본인이 그거를 도설해서 새로운 사법 체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본인이 오니까 나는 아니야. 이거 그냥 의견일 뿐이야. 공천 개입, 선거 중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단순한 당무에 약간의 조언을 한 것뿐이야. 라면서 빠져나가려면 2018년도에 당신은 왜 다른 사람에게 그 전직 대통령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댔냐? 전 정권도 다 그러지 않았냐 이 핑계가 안 된다는 안 되죠. 거죠.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걸 단죄를 했으니까. 단죄를 했죠. 네.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봤을 땐 거기에 더 엄격하게 적용될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 네. 당원이고 네. 공적 지위가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안 들키면. 네. 근데 안 들키면. 중요한 건 네. 공적 지위가 없는 당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대통령 배우자가 네.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심각한 국정농단에 속할 수 있다. 네, 네, 네. 라는 점은 한 번 더 우리가 심각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공천 얘기를 여사랑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 김건희 여사가 이 정도도 원래 근데 영부인이 합니까? 그 대통령이 전에 해서 어느 정도 당무 혹은 뭐죠 공천에 조금 얘기했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예전에 했다는 거는 지금 이제 단죄를 해야 되는 건 뭐 별개의 문제로 보더라도 근데 영부인이 이렇게 뭐 정치인들 만나서 당 대표 만나서 이런 경우들은 없었죠 별로. 대통령 배우자 혹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네. 의원 배우자들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배우자들끼리 네네네. 하거나 우리 남편 좀 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전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베갯머리 정치라고 해서 누웠을 때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사람이 참 좋다고 합디다. 부부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인사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느닷없는 인사가 추천이 돼서 올라오면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왔을까 하면 배우자인 경우가 이전에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직접 취재를 하거나 예. 기사를 쓴 적은 없지만 그런 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토록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직접 네.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본 적이 없죠. 그 열심히 적으면 앞에서
다 해버려가지고 누가요? 얘기가 네. 목도 막히고 얘기도 마르고 그러는데 의견이 거의 일치를 이루십니까? 예, 예. 일단 그 얘기는 맞습니다. 네. 검사 윤석열의 발목이 잡힌 네. 대통령 윤석열은 맞는데 네. 그러면 윤 대통령 혹은 윤 대통령 당선인은 이게 엄청난 죄인 거를 알 텐데 내가 예전에 기소해서 처벌을 박근혜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건도 있거든요. 네. 당선인 시절에 인사 추천을 하거나 어디 공기업 사장 후보 했다가 처벌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이게 문제가 되고 법적 처벌이 될 것을 알 텐데 왜 그랬을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설 하나는 윤 대통령은 지나간 일을 빨리 잊는 편이다. 그래서 예전에 검사 시절에 기소하고 처벌했던 그 과거를 까맣게 잊었다. 네. 그게 하나고 두 번째가 더 설득력이 있는데 누가 안들 나를 처벌하겠느냐. 즉 검사 출신이고 검찰은 내가 장악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걸로 처벌을 받겠어? 네네. 앞으로도 내 세상은 영원히 이어질 거야. 이런 오만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던 2022년 전국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여권 핵심 관계자를 취재해보니 이 의원이 언급한 특정 시장 공천은 호황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인 이강덕 시장 대신 특정 인물을 공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요청은 이준석 의원의 거절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며 공석이 된 분당갑 재보궐선거에서도 공천 개입 의혹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강서구청장 후보에 김태우 전 수사관을 단수 공천해달라는 취지로 국민의힘 지도부에 의견을 전한 것으로 JTBC 취재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전 수사관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연달아 제기되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